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아름다운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은 라 리비에르 쉐리로 불렸고 그 물결은 특히 맑고 순수하여 마을 사람들은 늘 그 옆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강에는 작은 물고기들과 수초 그리고 다양한 수생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의 한가운데서 가장 작은 물결이 깨어났습니다. 이름은 펄랭이었고 다른 물결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펄랭은 강의 양쪽 끝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항상 강의 중앙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펄랭은 자신이 강을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랭은 강의 신 리비에르 샬롱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해변과 산을 보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펄랭이 기도하자 리비에르 샬롱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리비에르 샬롱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펄랭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강의 끝까지 가려면 너는 3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로 거대한 바위 틈새를 지나야 하고 그곳에서 내 용기를 시험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둠의 숲을 지나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의 폭포에서 내 신뢰를 시험할 것이다. 이 모든 시련을 넘긴다면 너는 강의 끝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펄랭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의 바위 틈새를 향해 가까워지자 펄랭은 몰아치는 물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새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승리였고 펄랭은 더욱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다음 도전은 어둠의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거의 닿지 않을 만큼 울창했고 소리 없는 동물들의 눈빛이 펄랭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펄랭은 그 눈빛에 굴복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나무의 잎사귀 소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펄랭은 어둠의 숲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물의 폭포였습니다. 이 폭포는 굉장한 낙차 때문에 엄청난 소리와 물보라를 일으켰죠. 펄랭은 잠시 주저했지만 리비에르 샬롱의 말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펄랭은 자신을 완전히 물줄기에 맡기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순간 펄랭은 물살에 휩쓸려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토록 가고 싶던 강의 끝머리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펄랭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펄랭은 강의 물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을 사람들은 펄랭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었고 그 강은 영원히 펄랭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을 뒤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숲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마법의 숲이라 하여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숲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을 들을 때마다 점점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아침부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마법의 숲에 가보겠어. 매일같이 말리던 부모님 몰래 스스로 다짐하고 생애 첫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숲속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요정과 말하는 나무가 살고 심지어 용이 지키는 금화산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루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의 주위로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순간 루이는 저 멀리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춤추는 요정의 모습 같았습니다. 루이는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작은 호수였습니다. 물맑은 호수로 요정들이 날아다니며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요정이 루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안녕, 어린 모험가. 너는 이 숲의 첫 번째 아이야. 자, 우리가 너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할게. 루이는 요정의 안내로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말을 걸어왔고 귀여운 동물들이 웃으며 루이를 반겼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그는 더 많은 신비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루이 하지만 너는 언제든지 이곳에 올 수 있어. 이곳의 비밀을 내가 간직해줬으면 해. 루이는 숲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숲속의 이야기를 전했으나 믿지 않는 듯한 미소로 그저 눈을 감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마법의 숲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후로도 루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히 숲을 방문하여 그곳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곳은 그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고 루이는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그 마법의 숲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경험을 간직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누구든 꿈꾸는 순간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마법의 힘을 지닌 장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장미는 매해 여름마다 황금빛으로 꽃피는 살아있는 장미라고 불렸습니다. 이 장미는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작은 마을의 변두리에 리안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밝고 순수한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리안은 할머니로부터 살아있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장미를 한번 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숭아빛 석양이 하늘을 가득 채운 저녁, 리안은 숲속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리안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며 다양한 색깔의 장미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원의 중심부에 다다르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장미가 보였습니다. 리안은 그 장미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장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리안. 나는 살아있는 장미야. 나의 꽃잎에 담긴 비밀을 듣고 싶은가? 리안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장미의 비밀을 듣고 싶어요. 살아있는 장미는 리안에게 자기를 찾은 사람이 리안처럼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어야만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장미들 사이에 숨겨진 사랑과 희망의 기운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리안은 그 이야기에 감동하며 장미에게 자신의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미는 흔들리며 빛나더니 그녀의 손에 황금빛 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미는 말했습니다. 이 꽃잎을 소중히 간직해줘.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의심될 때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사랑과 희망을 보여줄 거야. 리안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장미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을 전하며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리안의 영향을 받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비밀을 간직한 리안과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장미의 전설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널리 알려졌고 그 장미가 가진 사랑과 희망의 힘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파란 들판이 있었다. 들판은 매년 봄이 되면 푸르른 빛깔로 물들어 파란 들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이 들판은 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비밀을 푸는 자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매년 봄이 되면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들판을 구경하러 오곤 했다. 어느 날 어린 소년 로이는 들판을 지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오는 커다란 화강한 돌이 있었다. 호기심 많은 로이는 그 돌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로이는 돌을 만져보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보기도 했다. 그때 돌이 거짓말처럼 스르륵 움직이며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신비로운 팔찌가 놓여 있었다. 팔찌는 은빛으로 반짝이며 마치 별들이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패턴이 새겨져 있었다. 귀가 얇은 로이는 그 팔찌가 전설 속에 나오는 마법의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팔찌를 껴보았다. 순간 팔찌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주위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하고 꽃들이 춤추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앞에 환상적인 어드벤처가 펼쳐졌다. 로이는 자신이 마법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에서는 환상적인 생명체들과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존재들이 가득했다. 로이는 그 세계를 모험하며 전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모험을 하며 로이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생물들과 교감했다. 어느 날 로이는 지혜로운 올빼미 오르펠리우스를 만나게 되었다. 오르펠리우스는 이 세계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들판에는 오래된 마법이 깃들어 있단다. 내가 잃지 말아야 한 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이다. 라고 오르펠리우스는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로이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친구들을 사로잡는 따뜻한 마음을 키웠다. 그의 순수함은 그가 어느새 이 세계의 진정한 비밀을 풀어나가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 마지막 도전은 드래곤 마운틴으로의 여정이었다. 그곳에서 용의 수호자 크레드릭을 만나 최후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크레드릭은 자신의 힘보다 더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의 진실한 용기와 친구들의 우정이다. 라고 말하며 로이를 시험했다. 로이는 크레드릭과의 대결이 아닌 그의 지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결국 로이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다른 차원의 비밀을 성공적으로 풀어냈고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모험을 들려주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파란 들판에 돌아와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모험을 꿈꾸며 기억 속 로이의 이야기를 전설로서 간직하였다. 신비한 파란 들판의 비밀은 그렇게 마을의 중요한 역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